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방덕 세무사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데 혹시 반응이 있나요? 좀? 제가 뭐 반응보다는 수험생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부하세요. 오늘 저희가 해볼 얘기가 어떤 거죠? 오늘은 바로 이제 건강보험료 특집입니다. 평소에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 뭐 건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꼭 내야 되는데 사실 낼 때는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인데 건보료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건 다 빼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메모하면서 들어보시면 그래도 뭐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막 미국 그 사망자 나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이 건강보험 체계가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좋은 건 없는데 부담이 되죠. 건강보험료를 이제 줄이는 꿀팁을 전수하기 전에 건보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예요.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있는 직장의 대표, 이 두 분이 직장 가입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근로소득자들은 다 직장 가입자겠죠. 그리고 이외 나머지가 지역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월 소득에다가 이제 올해 그 보험료, 올해가 몇 프로죠? 6.67%. 네. 6.6% 곱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하고 재산을 이제 같이 점수를 매겨서 그 재산 금액의 1점당 195.8원이라는 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출되겠죠. 지금 뭐 잠깐 들으셨지만 지역 가입자는 딱 봐도 상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합니다. 왜냐? 뭐 직장 가입자는 그냥 급여에서 알아서 책정이 되는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그다음에 자동차로 구분하는 게 세 가지나 일단 되고 각 부가 항목별로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산은 못 해요. 항상 저는 대표님들한테 건보에 전화를 해보셔야 된다. 왜? 점수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산 같은 걸 열람할 수가 없으니까 점수 자체를 모른다. 그렇죠.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가입자였다가 창업이나 이직 은퇴하면서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제 사전에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은 진짜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제 내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올 것 같냐라고 사전적으로 좀 문의하신 다음에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나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서 평균적으로 내 건보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을게요.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맞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종소세 신고가 5월달 말에 끝나고 나면 생각도 못한 금액이 나오시니까 사무실에다가 일단 전화를 하셔서 따지시는 거죠. 왜 갑자기 많이 나왔냐? 그러면 저희는 소득 금액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정산이 되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정확한 저희도 계산 기준을 모르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저희 공부할 때 이 과목이 없어요, 사실. 그죠? 우리는 세법과 회계 위주로 이제 과목이 편성돼 있지. 건보료나 국민연금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소득과 급여를 같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건보료 폭탄은 도대체 왜 맞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탄을 맞는 시기도 두 군데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그게 4월 달에 정산이 되거든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5월 이후에 6월 달에 정산이 되니까 각각 폭탄의 시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만약에 저희가 2020년이면 2020년에 지금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금액은 19년 걸 바탕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2020년을 지나 보니까 제가 19년 베이스보다 2020년에 더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9년보다 2020년에 1,000만 원을 더 벌었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덜 낸 거예요. 19년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되시는 거죠. 이건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4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8월 정도에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폭탄 나오면 사실 사업자분들이 엄청 저희한테 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컴플레인 엄청 걸 시기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금액 대충 보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뛰실 거예요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얼마가 뛸 거라고 제시를 못하니까 보통 세금은 고지서로 알려드리는 건데 러프하게 어느 정도 이상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 연예인 분이셨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전화로 항의를 막 하셨대요. 그 건보공단 직원이 그래도 BTS랑 똑같이 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로 받으시라고. 그 건보료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1억이잖아요, 월. 그쵸. 월 9,81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월별로 1억 버는 사람 기준으로 상한선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상한선이 없다고 봐야죠. 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 재산 많고 고소득자이신 분들 아니면 사업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놓으면 직장가입자로 변환이 돼가지고 그냥 그 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니까 상당히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예전에 한번 뉴스에 크게 난 이후로 수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땡땡 연예인이 그래가지고 네. 이슈 한번 크게 됐었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 가입자였다가 이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게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직장 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보다 이제 지역 가입자로 변환됐을 때 이제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좀 얘기해보죠. 그래서 이럴 때 완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퇴사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기존의 직장가입자 내 월급에 맞춰서 내던 그 기준대로 그냥 그대로 내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가 그 납부 기간이 2개월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상으로는 안 되시니까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제도 신청과 관련해서 사이트 링크도 저희가 더보기란에 이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찡긋 안 해요? 나? 그럼 내가 하지 뭐. 두 번째는요.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대표 부양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별도의 건보료를 안 내고 건강보험료 혜택은 누리실 수가 있죠. 저희 대표님들도 가끔씩 문의를 하시는데 피부양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피부양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으면은 제 위에 어머니 아버지 직계 준소 그리고 제 자식들 직계 비속 그리고 제 와이프까지는 이제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죠. 나이에 어떤 연령에 제한 없이. 근데 저희 어떤 형제 자매들은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는 30세 미만, 위로는 65세 이상이 돼야만 이제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는 2018년도까지는 나이 제한 같은 게 없었는데 아까 잠깐 예를 들어드린 그런 악용 사례 때문에 이것도 2018년도 이후부터는 연령 제한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 그 연령의 요건과 뭐 가족, 배우자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적어드리는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피부양자가. 자, 다음으로는 퇴직 후의 연금 소득과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입니다. 토지하고 주택, 차량 등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정산할 때 포함이 되지만 금융자산은 그때는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단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융자산, 예금이나 뭐 적금 같은 것들은 재산에 포함이 안 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이 최대고 초과할 경우에는 또 별도의 재산으로 산정이 돼서 건강보험료의 책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꿈이죠, 꿈. 요즘 같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 자, 다음은 네 번째.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자동차를 처분하시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차량의 경우 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건보를 산정할 때 포함되니까 차량을 없애는 게 좋겠죠. 자동차를 이제 재산에 포함시킬 때 이제 시키지 않는 제외 조건이 이제 구입한 지 9년이 이상이 된 차량이거나 아니면 생계용으로 쓰는 뭐 승합 화물들 그리고 시가가 4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1600cc가 미만인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건보료 계산할 때 이제 차량에서 빠지거든요. 꼭 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차를 팔거나 아니면 좀 작은 차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요약해 보자면 땅 팔고 집 팔아서 예금하시고 차 팔아서 BMW죠. 버스, 메트로, 워킹. 할머니도 그걸로 그거보다 더 가시면서 현금화해서 짱 박아라.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현실 가능성은 없죠. 많이 없죠. 그만큼 건보료 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병원을 자주 가십시오. 아프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재취업하기죠. 네. 이제 제가 뭐 피부양 자격도 안 되고 뭐 재산 관리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거죠. 직장 가입자가 되면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거에 50%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악용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최대 3년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재취업 후에 1년 이상 일을 하고 퇴직금 받고 퇴직해서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재취업하고 그렇게 한번 악용을 해보세요. 꼭 이렇게까지. 그래 약간 좀 자괴감이 들긴 네. 해요. 지금.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꿀팁이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두 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얘는 사업소득만 발생하고 있었는데 법인 사업자를 내서 법인의 대표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둘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소득은 당연히 이제 직장가입자니까 내야겠죠. 근데 이 사업소득에서는 원래 했던 거에서 3,400을 빼요. 그럴 때 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직원이 취득이 되면 양갈래로 두 개 다 내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그치. 이제 그건 또 약간의 있지. 문제점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던 직원들 다 법인 사업자로 가야겠죠. 네. 컨텐츠는 이제 홍세무사님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 홍세무사님 박수 한번 치고 시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찍으니까 어색하다.